안녕하세요. 목동 진지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채널에 오늘 또 손님이 와주셨는데 저번에 우리 겨울에 한번 인사드렸던 의대생 임민창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요새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네, 요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책이 또 나왔어. 네, 이번에 책 이렇게 공부는 멘탈 게임이다 라는 책 나왔습니다. 제가 이 책을 좀 보고 네. 나오자마자 네. 바로 연락드려가지고 네. 사실은 이게 보니까 이번에는 학부모 대상 책이 아니라 네. 중학교 아이들 대상 아이들이 보는 책이더라고요.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교 아이들이 직접 읽으면서 공부 동기부여도 받고 멘탈 관리법도 익히고. 그래서 저희 딸한테 네. 한번 읽히고 싶어가지고 바로 이제 구입을 했는데 보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고 또 제가 이제 궁금한 것들이 저도 중학교 학부모다 보니까 네. 궁금한 것들이 너무 저도 많아서 네. 같이 좀 영상을 통해서 좀 네. 고민 지점을 좀 나눠 볼까 해서 네. 제가 제일 먼저 발빠르게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요새 강연 같은 거 많이 하시고 뭐 네. 인스타로도 굉장히 많이 막 활동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학부모님들 많이 만나시는데 저처럼 질문 막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많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사실 가장 많이 들으세요? 일단 수학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는 수학 채널이기 네, 때문에 이게 수학 네. 같은 경우는 그런 질문이 되게 많아요. 일단은 초등 같은 경우는 초등 시기에 수학 영재원 이나 아니면 수학 경시대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꼭 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영재원이든 특히 경시대회든 이런 것들은 사실 필수가 아닌 게 그냥 이런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에 관심 없는 아이를 수학에 관심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아니라 수학을 원래 좋아하고 수학에 관심 있어 하는 아이들에게 더 기름을 확 부어주면서 수학적으로 더 흥미를 가지게 해주는 역할이니까 그런 스타일이라면 사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꼭 필수가 아니다 필수 아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어쨌든 학군지는 사실 그런데 좀 더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3학년부터 이제 영재원이 시작이 되니까 네. 보통 아이들이 영재고나 과고처럼 이렇게 특목고 그쵸, 수학 그러면은 과학에 집중하는 친구들이 많고 네. 그런 친구들은 거의 필수 코스처럼 그쵸,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꼭 내가 막 특목고를 보내지 않더라도 네. 근데 그렇게 시작이 딱 되는 게 3학년부터 이제 영재원 이런 게 시작이 되면 네. 뭐 어떤 과정인가 궁금해서 그쵸.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저는 사실 경시대회 같은 거는 이게 경시대회 되게 어려운 것만 있는 건 그쵸. 아니잖아요. 맞아요. 학력평가라는 이름으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 자신감이나 경험상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시도해보시면 네, 좋다고 이제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데 되게 막 어려운 것들도 막 하는 그런 맞아.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아이가 또 수학을 싫어하는데 괜히 또 그런 것들 했다가 자신감을 잃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특히 요즘에 보면은 그 초등 학부모님들이 또 공부 동기부여 이런 것들 되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 네.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큰 시험이었어요. 그거를 실제로 3주, 4주 동안 대비를 학원에서도 시키고 시험을 잘 보면 자랑하고 못 보면은 막 맞아.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요즘 우리 아이들 단어평가 보면 없어. 타격감이 맞아, 없어요. 맞아, 맞아. 한두 개 틀려도 맞아. 별거 아닌 것처럼 괜찮아. 하고 특히 나- 뭐가 문제냐면 100점 맞으면 자기가 천재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걸로 또 노력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케이스에도 그런 경시대회 같은 것들을 좀 보게 하면서 너가 최고가 아니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것도 되게 좋다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의대를 가려면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잘해야 되잖아요. 그 엄마들이 뭐 천행, 심화 이런 것들 질문 많이 그런 거 하지 질문 않아요? 정말 많이 그죠? 하죠. 네, 많이 그럼- 하는데 이제 심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초등학교 단원평가 관점에서 보면 필수가 아닌 것처럼 그치, 그렇게까지 안 해도 다 100점 맞을 수 심화 안 있으니까. 풀어도 되니까. 근데 사실은 초등 때 전심화를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결국에는 이게 수학 실력이 느려면 어려운 한 문제를 깊이 있게 시간도 투자하고 고민하면서 거기에서 배우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많은 과목들을 동시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에다가 그 한 문제를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할 시간이 많이 그치, 없어요. 그래서 맞아요. 초등 때 그나마 여유 있을 때 한 문제를 좀 깊이 있게 고민하는 연습을 하라는 맞아.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그 목적을 사실 기억을 안 하고 있으면 심화를 소홀히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를 접해봐야 네, 맞아요. 내가 수학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많이 하는 문제가 있구나 실제로 뭐 이런 생각을 아이들이 안 겪어보면 모르거든. 그쵸. 본인이 그냥 풀어서 빨리빨리 답이 나오는 쉬운 문제만 좀 적용이 돼 있으면 네. 생각을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되는지 사실 감이 좀 없어요. 아직 초등학생들은. 맞아요. 이제 그런 경험을 쌓는 측면에서도 저는 좀 어려운 심한 문제 생각 많이 해야 될 문제들을 네. 지금 많이 접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이제 저도 같이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네네. 그리고 심한 문제집. 그래서 추천해달라고 문제 네, 추천 좋아하시는 추천하는 책이 있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그런 질문을 듣는데, 그러니까 엄마들은 딱 그걸 원해. 딱 정해줘야 돼. 네. 이거 보세요. 네. 이렇게 하지만, 네. 근데 저는 사실 어떤 문제집 하나를 딱 찍어주진 않고요. 네. 그래서 어떤 문제집을 이렇게 찍어준다기보다는 어쨌든 시중에 교재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교재들을 일단 좀 보시는 안목을 키우시는 것도 사실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심화 문제집인지 뭐 문제 유형서인지 기본 개념서인지 뭐 연산 들이학습서인지 뭐 이런 식으로 사고력 교재인지 굉장히 많은 시중의 문제집들을 좀 보는 안목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의 수준. 지금 우리 아이가 아무리 심화가 필요하다고 해도 얘가 당장 심화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아닌 아이에게 이 문제 수업을 갖다 안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문제집 추천해주세요 하면, 물론 어머니들이 딱 어떤 출판사 어떤 문제집 좋아요 라고 해주면 마음이 편하시겠지만 사실 그건 없거든요.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일단은 우리 아이의 수준과 목표 지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부터 파악하시는 걸 먼저 추천드려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떤 것도 풀었는지 그치. 자기 경험을 또 나눌 수는 있지. 네, 그래서 또 저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최상위 수학이랑 A급 수학 많이 풀었었고, 초등학생들 과외를 시킬 때는 그 문제 해결의 필사비 심화표를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재들도 좋고, 사실은 어떤 교재가 됐든 근데 저는 초등 고학년 정도 되면은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사다 주는 것보다 아이랑 같이 서점에 데려가서 맞아. 본인이 선택하는 것도 네, 그런 게 좋을 것 그 같아요. 약간 동기부여가 네, 돼요. 맞아요. 이거 내가 고른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바운더리는 학부모님이 좀 정해주시되 그 안에서 선택은 또 아이들이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네.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맞아요. 수학 선행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답변해 주세요? 이게 선행이 사실은 전문가분들도 다 이야기가 다르지. 의견 되게 많아. 그쵸, 좀 민감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요즘에는 또 선행이 약간 과도한 선행은 좀 안 된다는 인식이 많이 퍼지면서 선행을 또 예전만큼 안 시켜버리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게 선행을 또 안 좋게만 볼 게 아닌 게, 선행이 당연히 이해가 다 빠진 채 진도만 생각하는 선행은 당연히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이해가 탄탄한 상태로 확실하게 선행을 한 친구는 시간이 쌓여버린 거기 때문에 맞아. 앞서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 특히 우리 초등학부모님들은 공부 정서를 되게 강조한다고 하면서 선행을 되도록 미루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이가 따라갈 능력이 되면은 선행을 1년이든 2년이든 시키는 게 절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중학생들은 사실 저는 일반고를 갈 생각이고, 일반고에서 최상위권이 목표라고 하더라도 고3 레벨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해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많아야 그 정도만 해도 사실은 일반고에서는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특목고 자사고를 생각을 한다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고3 레벨까지는 선행을 하는 게 좋다라고. 입학 전에? 그쵸. 입학 중등 전에? 졸업하기 전에. 왜냐면은 고3 레벨까지 해야 특목고 자사고에 가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특목고 자사고에 오는 애들 거의 대부분은 일단 좀 공부 머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선행을 수학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과목을 고3 레벨까지 끝내고 오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선행이 머리까지 있는 친구들을 이 노력만으로 했을 때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특목고 자사고가 목표라면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생각보다 좀 더 선행을 일반고 목표랑은 좀 다르게 해야 된다. 필요가 있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초등학교 때까지 사실 잘 모르더라도 네. 중학교만 가도 이제 수행평가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지필고사만 잘 본다고 또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수행평가는 또 지필고사와 다른 형태로 네. 과목별로 다 이제 수행평가들이 진행이 되고, 맞아요. 고등학교에 가면 그게 더 이제 네. 바쁘죠? 할 게 많죠. 할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진도를 그때 가서 막 나가려고 하면 급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선행을 좀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고등학교 내용을 고등 3년 안에 다 하기에는 힘들거든요. 그치. 특히 국영수뿐만 아니라 과학도 되게 어려워져요. 고등학교 되면은 또 내신에 수능까지 같이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선행이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압축적으로 하기 힘드니까 그나마 여유 있는 중학교 때 좀 땡겨와서 좀 더 길게 가지고 간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제가 이 책은 중학교 아이들 공부 멘탈 관련한 것 같은데, 지금 저희 딸이 중3짜리 딸이 있어요. 네. 근데 얘가 저의 가장 큰 고민은 그러니까 학습적인 면을 떠나서 좀 악착같이 네. 내가 하고 싶다 막 이렇게 달려드는 그런 의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너무 마음이 편한 것 같아가지고 네.
만약에 제가 좀 자극을 주려고 누구누구는 어떻게 한다더라. 야, 네. 걔 이번에 수학 뭐 어떻게 짜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네.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이 괜찮아. 걔는 원래 잘하는 애야. 약간 이런 거. 걔가 내가 이기고 싶어. 막 이런 마음이 네. 없어 보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의대나 네. 내가 최상위권을 목표로 하면 네. 어떤 내가 좀 이거를 힘들어도 내가 이걸 해내겠다. 막 이런 의지나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아직 그런 동기부여가 안 되어 있는 상태 같아서 네. 그런 아이들한테는 어떤 방법이 좋아요? 결국에는 그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다시피 동기부여를 주기가 힘든 환경이고 예전에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더라도 웬만한 아이들은 학교 시험 자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라 동기부여를 자연스럽게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단원평가 때문에 그런 것 환경도 안 되고 중학교에 올라가도 또 자유학기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중학교 2학년, 3학년 더 늦게는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그 다음에 그때 다 닥쳐봐야 아는 거야? 발등에 불 떨어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초등 고학년 때 그럴 때는 아까 말했다시피 그런 경시대회나 이런 것들 어려운 것들을 좀 풀리면서 항상 아이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00점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100점 맞았다고 해서 좀 방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 틀려도 엄마 나 지금 95점 맞았는데 왜 맞아. 하나 틀렸다고 맞아. 하나가 지금 맞아. 그래요. 근데 사실은 100점 맞는 경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겠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공부 동기부여라는 게 저는 항상 그런 제가 학습 코칭 이런 것도 쓰고 요즘 학습 코칭이 되게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그런 약간 멘토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도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따라하고 중학생만 돼도 그게 생겨요. 그 엄마 말을 잘 안 듣고 사춘기가 오가면서 잔소리처럼 느껴지게 되니까 특히 아이의 그런 꿈을 가지게 해주는 것들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 또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된 학생들부터 고교 학점 우리 딸.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자기의 진로에 맞게 과목을 자기가 선택을 해야 맞아. 되거든요. 그래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정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은 요즘에 그런 커리어넷이나 워크넷 같은 데서 그런 진로 적성문서도 되게 많고 제가 추천하는 게 꿈길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꿈길이라는 사이트가 자기 지역을 검색을 하면은 진로 체험 활동들 정보가 쭉 뜨는 그런 사이트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활용을 하면서 아이가 좀 진로를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수학 수행평가가 중학교 아이들 수행평가를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지필고사가 아니라 굉장히 서술형으로 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내가 이게 문제 푸는 방법을 뭐 알아서 답을 냈다고 해서 다 만점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어서 초등학교 때 미리 그런 것들 수행평가를 대비해서 연습해두면 좋을 거? 이런 것들 추천해 주실 만한 방법도 있으세요? 이게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수학도 수학이지만 국어든 영어든 다 중요하고 특히 이게 수행평가를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도 초등학부모님들은 뭐 많아야 10% 20% 아니야라고 하지만 아니야 커. 중고등학교 때 이제 그렇게 공식 자료를 보면은 무조건 4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요즘 어떤 학교도 많냐면 수행평가 50%, 중간고사 맞아. 25, 기말고사 25. 맞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정도로 수행평가가 중요한데 결국에 수행평가의 메인이 되는 두 가지 요소가 글쓰기랑 말하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학뿐만 아니라 진짜 다른 과목을 보더라도 독후 과목이나 토론 같은 글쓰기 그 다음에 그런 발표 같은 그런 말하기가 중요한데 사실은 이거를 독서만 해도 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독서가 100% 보장된 게 아니다 보니까 독서를 해도 이과정 성향의 친구들은 글쓰기 말하기 부족한 친구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저는 주로 이렇게 여름방학 때, 방학 때 그 초등 매일 글쓰기 힘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책이 되게 글쓰기 연습하기 좋아가지고 그 시리즈를 활용을 해서 글쓰기 연습을 집에서 시켜주시고 국어 같은 경우는 특히 국어를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 선행 이런 거 하기도 하잖아요. 요즘에 그런 학원들도 많아지고 근데 차라리 저는 할 거면 학원을 보낼 거면 차라리 독서 논술 이런 학원들을 보내는 게 초등 시절에 네. 중학교 때는요? 중학교 때도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도 좋고 그거 할 시간 없는데? 그쵸 할 시간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는 기본적으로 이게 결국에는 중학교 때 그런 토론 대회 등 글쓰기 대회 등 이런 것들은 아예 안 하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때 나가면은 그런 애들은 거의 없거든요. 단장 같은 것도 하던 애들이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그런 대회 경험들 특히 교내 대회라도 어쨌든 목표를 설정을 해두고 글쓰기든 토론이든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그렇게 서술형 같은 경우는 요즘에 초등 6학년 애들 제가 이렇게 과외를 할 때 보면은 수학뿐만 아니라 얘들이 답안지 보는 연습이 안 되어 있는 애들이 많아요.
특히 문제지의 풀이 과정, 답안지. 네, 왜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이 답안지를 채점해 가지고 주시죠. 채점도 많이 해주고 맞아. 학원에서도 답안지를 가져가고 채점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손도 보니까 못 대게 해야지. 결국 중학교 때부터는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틀린 문제, 특히 서술형에 대해서 답안지랑 내 풀이를 비교를 하면서 고치고 그런 과정들이 중요한데 맞아요. 애들이 답안지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답안지 보는 연습 아니 내가 네.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네. 한번 제 영상에 올린 적 있거든요. 네. 자, 혹시 안 보신 분 이거 보시면 되는데 근데 사실은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요 답안지를 아이에게 준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그렇죠. 행동이라고 답안지를 주면 안 생각을 되죠. 하시는 게 근데 있어가지고 그 약간 아예 딱 주는 왜냐면 아이들이 아직은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베껴. 네, 그래서 사실은 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집에서 연습을 해달라고 하냐면 초등 고학년 때부터는 그 아이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바로 엄마가 말로 설명해 주기보다는 같이 답안지를 펼쳐서 한 줄 한 줄 이렇게 비교하는 연습 그 연습을 좀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아이가 혼자 보기 힘드니까 엄마가 말로 설명해 주기보다는 한 줄씩 한 줄씩 비교하는 연습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바른 답안지 활용법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영상 올려드린 거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 사실은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중학교 때 우리 아이들 자기 주도로 이제 학습할 때 그 연습이 또 초등 과정에 필요한 시기가 있다고 하니 이제 그런 연습을 미리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네. 사실은 아이들이 공부가 재미없는 거라는 인식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나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좀 더 궁금한데 네. 그건 저희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 네. 2부에 제가 좀 더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저는 다음번 2부 영상에서 더 궁금한 것들 질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